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국어, 문학을 공부하실 때 문학의 공부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문학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서 공부해야 될지 간단히 제가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우선 가끔씩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반드시 기본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서 강의를 들으실 분과 듣지 않아도 되는 수험생들로 나눌 수 있죠.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거나 또는 조급하신 분들이 기본서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어나 영어나 어려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듯이 소방에서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경찰 수험생분들은 형사법, 헌법, 경찰학 다 어렵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이제 영역들이나 국어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이니까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나중에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저는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 기본서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좀 빠르게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루는 건 아니고 범위에 대한 걸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수험생들이 국어 이제 공무원 국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사님들이 모든 영역에 다 뛰어난 게 아니세요. 저만 하더라도 공파스 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다양한 강사님들의 수업을 듣잖아요. 강의를, 인강을.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문법에서 마무리 강의가 뛰어나고 어떤 선생님은 비문학과 문화에서 특출나게 뛰어나고 어떤 강사님은 한자 강의가 뛰어나고 또 어떤 강사님은 하프 모의고사 뛰어나고 정말 다양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어떤 강사님은 어휘가 뛰어나고 어떤 강사님은 문법이 유명하고 또 어떤 강사님은 독해가 유명하고 또 어떤 강사님은 구문 독해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 찾다 보니까 영역별로 강사님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의 기출 교재를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출 문학 교재가 양이 많으신 강사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기출 문학 교재가 문제수가 양이 적은 강사님도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늘 언제나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국사를 예를 들었죠. 한국사도 기출이 상당히 많은 이제 강사님도 계시고 기출이 얇은 강사님도 계신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해결을 드렸냐면 어떤 교재를 봐도 크게 상관은 없다. 많은 양의 기출 교재를 기출수의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다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이해독, 사회독 할 때는 중요 포인트 3개 위주로 줄여서 보자고 했죠. 강사님이 선별해주는 포인트, 그게 최우선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독을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은 5회독, 6회독, 7회독 여러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공무원 수험생들은 구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위주로 보시면 되고, 소방직 수험생분들은 소방 공채 특채 위주로 먼저 봐주시면 되고, 경찰 수험생들도 경찰 이제 공채나 이제 경찰 문제들 위주로 봐주면 되죠. 승지나 간부나 상위 시험은 좀 추후에 보자는 거예요. 그 추후가 언제냐면 기출 사회도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3단계 들어갈 때 다 풀고 나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기출의 지역적인 부분까지 확장시키자고 했죠.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기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중요 직렬이 있을 거고
기출도 지역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직렬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직렬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주요 직렬에서도 기출이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고 기타 직렬에도 그 안에서도 다시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상담을 할 때 여쭤보는 게 선생님 저희가 기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거의 다 봤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적인 포인트를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는 그때 늘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럼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거기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시간이 있는데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죠. 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차차 지역적인 포인트를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얇은 교재를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얇은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강사님이 굳이 기출 교재를 얇게 만들었다는 거는 강사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험생들이 필수로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교재를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위주로 일단 집중해서 암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 강사님의 동영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풀이 교재를 활용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 즉 기출 교재가 두껍냐 얇으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두 교재 다 두 강사님 다 합격생들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들의 수험 스타일 차이입니다. 다시 그럼 국어로 돌아갈게요. 국어에서 문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고전문화, 현대문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강사님들은 교재 양이 많고 어떤 강사님들은 교재 양이 적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강사님들 제가 국어 동영상 이제 국어 강사님들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조금씩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강의 중에서는 비문학 강의를 좀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어 독해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능 쪽에서는 영어 강의 제가 참고하고 있는 쪽이 언어학을 전공하신 강사님의 영어 강의를 보면은 세련돼 있더라고요. 배울 건 배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떤 강사님은 야,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지문을 봐야 된다 해서 문제풀이를 약간 좀 강조하시는 강사님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강사님은 기출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봤었는데 스타 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 독해 기출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강사님께서 말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어 독해라는 건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약간 좀 우려되었던 점이 강사님께서 시험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문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 독해를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각 유형별로 독해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뭐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 되겠죠?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풀고 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영어 독해를 풀고 나서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답의 근거는 지문에 다 숨겨져 있다. 그거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출제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매력적인 오답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출제자의 눈으로 봐가지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풀 건데 하지만 풀고 나서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왜? 그 연습을 안 하면은 자신이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비슷한 문장이 또 시험지에 나오면은 거기서 멘붕이 오고 머리가 하얘지고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긴장하고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독해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어휘예요. 독해 집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독해는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문화대에 있는 자주 쓰이는 어휘들을 많이 알면 독해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지문에 자주 쓰이는 어휘를 잘 모르시면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즉 기출은 우리가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고 전제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시험에 예측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기출에서 분석하고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저는 국어 문학에도 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국어 문학을 그 전에 하나 빠진 게 있다. 영어 독해 기출이 중요한 제일 큰 이유는요, 지문이 좋아요. 강사로서는 지문이 깔끔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보다 강사님들의 그냥 약간 좀 지역적이고 안 좋은 문장보다는 기출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어도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문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시험의 본질을 계속 이해해야 돼. 자, 뭐냐면요, 우리가 기출 문항을 푸는 거는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문학 작품이 나오길 바라고 풀면 안 돼요. 그러면 범위가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범위라는 거는 강사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출제자 마음이죠. 강사님들이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범위로 접근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해랑 문학, 비문학, 독해 강의가 뛰어나신 분인데 너무 강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항상 말을 해요.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기출 작품이 일단 중요 작품이고 자주 출제되었고, 그럼 그 작품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디에 단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분석하고 이제 기출 지문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시험장에 갔을 때 당연히 내가 안 푼 지문 나올 수 있죠. 내가 안 풀어본 문학작품 나올 수 있죠. 그때 안 풀어봤다고 틀릴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기출을 분석한다는 거는 시험의 출제 범위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출 문학 작품에서 분석하고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시험장에서도 새로운 지문 봤을 때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대비해야 된다 해서 계속 막 어려운 교재들 많이 만들고 막 풀라고 하잖아요. 공포 마케팅. 기출도 이미 충분히 어려운 거 많아요. 그리고 기출까지 제대로 분석하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출 자체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기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진여도 있지만 어려운 포인트, 어려운 진여도 있다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문학작품의 범위는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출 교재까지만 제대로 분석해주고 다다다 연습을 해주세요. 기출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푼다는 개념보다는 분석의 개념에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에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작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떠한 스킬이나 전략 같은 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가서 새로운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기출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출을 잡고 새로운 문제 푸는 거는 뒤에서 문제풀이에서 풀자. 하지만 그 전에 기출까지는 제대로 보자. 그래서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작품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자,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강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 작품은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푸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왜냐면 언어 과목이니까.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까지 충분히 잡힌 상태에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영어는 좀 다른 게 영어는 기출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보통 경찰 영어를 좀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경찰 영어가 왜 좋냐면 공무원보다는 좀 더 난도가 좀 낮아요. 물론 2018년도 이후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데 경찰 영어가 왜 좋냐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난도는 좀 낮은데 문제 질이 좋아요. 왜냐면 다 보시면 구글링 쳐보면 알겠지만 수능 교재들에서 좋은 지문을 다 따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지문보다 좀 더 쉽기 때문에 공무원 지문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면 좋습니다. 제가 경찰 영어 기출을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경찰 영어 기출도 한 30회 정도가 넘어요. 그거 풀고 나서 공무원 영어 기출이 14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 풀어도 여러분 5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쪽은 영어는 단계별 연습을 하고 기출까지만 제대로 푸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어 문학 같은 경우도 일단 기출을 자세히 보자.
자세히 분석하자.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기본서 강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뒤에서 문제풀이에서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선생님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기출 자체로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출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뒤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기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막연하게 문제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고 답의 단서를 찾을 줄도 모르는데 문제를 많이 풀었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영어에서 단계별 연습과 기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암만 하프 모의고사, 동영모사 많이 풀어도 실력은 안 늡니다. 왜냐면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을 푸는 거에는 분석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험 나왔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도 적용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아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열공하세요.